명품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주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부동산 공개념과 사회 정의론에 관한 국민 경제 특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품 경제학 채널의 강의는 유료 강의입니다. 유튜브에서처럼 무료로 아무나 올리는 그런 무책임한 경제 강의가 아니고요. 이거는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진짜 경제학, 실물 경제학, 화폐 경제학의 이 정통 경제 학습 채널이 바로 명품 경제학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경제 과외 시리즈 외에는 전부 유료로 시청을 하셔야 되는데 jsnovel.com에서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전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이 경제적 논점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서 풀 강의를 무료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공개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했던 개념입니다. 이 부동산 공개념론은. 근데 이거는 추미애 대표만 했던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2005년도에 부동산 공개념 추진을 했다가 실패를 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옛날에 88 올림픽 당시에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이 부동산 공개념이 거론이 됐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하니까 또 부동산 공개념을 검토하고 거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개념이 한국에서 등장한 건 역사적으로 그건 40년 됩니다. 40년. 자, 그런데 이 부동산 공개념이 뭐가 문제인지, 또 과연 이게 국민 경제에 바람직한 경제론이 맞을지, 그리고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가 있을지, 또 집 없는 사람이 부동산 공개념이 도입되게 되면은 누구나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그게 공개념론의 핵심이 되겠죠.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실물 경제학적으로 깊이 성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올해 2018년 3월 27일 날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추미애 토지 공개념 불평등을 치유하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자, 한겨레 신문도 좌파 성향의 신문이고 추미애 씨도 극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죠. 자, 이 기사에 의하면요, 토지 공개념은 불평등을 치유하는 아주 정가의 보도와 같고, 이건 필수 불가결한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다. 지금 이런 논점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이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 보겠습니다. 뉴데일리에서 6월 19일 날 올해입니다. 6월 19일 날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입니다. 이것이 땅 사용권은 인민에게. 인민이란 얘기는 중국이나 북한에서 쓰는 용어죠. 추미애 토지 공개념 파문.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 헨리 조지는 부동산 세금을 전부 다 환수해야 된다. 국가에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죠. 100년 전에. 그런데 헨리 조지는 부동산을 전액 이익을 국가에서 환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동산세 외에 모든 세금, 뭐 소득세, 법인세, 나머지 모든 세금은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추미애 대표는 다른 세금, 법인세, 소득세는 다 올리고 그러면서 부동산 세금마저 헨리 조지식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잘못된 방향이죠. 헨리 조지를 인용하면서 땅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모델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부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땅 소유권을 중국 모델식으로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개인은 그 민간에서는 사용권, 이용권만 갖는 모델로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고, 그리고 집 없는 사람한테 누구나한테 집을 갖다가 쉽게 그 경제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추미애 씨의 아주 그 치론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들 그동안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실물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팩트, 사실 100%의 팩트를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게 국민기 과연 바람직한지, 이렇게 하면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을 쉽게 가질 수가 있는지, 집값이 안정이 될지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개념으로 과연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파일이 조금 밀렸네요. 글자가 좀 위로 띄워야 되는데 한번 더 위를 한번 띄워볼까요? 이게 왜 밀렸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현재면 자, 화면이 잠깐 밀렸는데 그대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자, 추미애 씨가 추종하고 있는 중국 모델의 부동산 공개념, 그 실상을 지금부터 팩트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가 매경 이코노미에서 올해 2018년 2월 23일자에 보도했던 기사 내용입니다. 네이버의 뉴스 화면을 그대로 화면 복사한 겁니다. 글로벌 도시의 집값을 비교해 본다 하는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입니다. 그럼 이 기사에 있는 그 그래픽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주요 전 세계 도시의 소득 대비 집값 비율 PIR이라고 합니다. PIR을 가지고 집값을 비교한 통계 수치입니다. 이 기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용한 PIR은 전부 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을 한 겁니다. 자,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게 되면 전 세계 1위가 중국 베이징입니다. 1위 49.75년 걸립니다. 내 집 말을 하려면은. 2위가 중국 상해입니다. 상하이 2위 43.05년. 3위가 중국의 홍콩입니다. 41.43년. 그 다음에 런던이 이게 절반밖에 안 되죠. 런던이 8위로 23.07년밖에 안 되고요. 그 집값 비싸다고 유명한 싱가포르이 22.47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이 23위로 19.33년, 약 20년이 걸립니다. 자, 같은 기준으로 소득 대비 집값을 비교를 해 봤을 때 서울이 약 20년 걸리는데 베이징에서는 49년, 그건 50년이죠. 상해가 43년, 홍콩이 41년 걸리니까 북경 베이징은 한국보다 2.5배가 더 비싼 겁니다. 집값이. 상해도 2배 이상 더 비싼 겁니다. 홍콩도 2배 이상 더 비쌉니다. 이따 중국이죠. 추미애 대표가 중국식 모델로 부동산 공개념을 하자.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이용권, 사용권만 민간에게, 개인에게 허용하자. 그 중국식 모델이 지금 이 통계치를 보십시오.
이것이 집값이 서울 집값보다 낮습니까? 서울 집값보다 2배에서 2.5배가 더 비쌉니다. 이 얘기는 추미애 대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중국식 부동산 공개념 모델이 집값을 안정화시키지도 못하고 집값을 잡지도 못하고 집 없는 서민이 집을 마련할 수도 없는 공개념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미애 대표는 이런 내용도 모르고 만약에 그런 지론을 펼쳤다면 경제에 대해서 정말 아는 게 전혀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런 논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식 모델의 부동산 공개념을 거론을 했다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분배권을 국가가 갖겠다는 민간에 허용하지 않고, 부동산 분배권을 국가가 갖게 되게 되면 10년, 20년 후에는 정치 권력하고 가까운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다 가지게 되겠죠. 북한이나 소련처럼.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이런 팩트 체크를 못했다면은 너무나 경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그런 발언을 한 거고, 만약에 이런 논점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중국식 부동산 공개념을 갖다가 추구한다고 자기 지론이라고 발언을 했다면은 이거는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나 구소련식의 부동산 분배권을 국가가 정치 권력이 독점하겠다는 그 정치적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헌법에 반하는 논리죠. 중국식 모델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서민과 무주택자 여러분들, 내 집 마련 못합니다. 이 표를 보십시오. 추미애 대표의 거짓말에 경제적으로는 정확하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논점 보겠습니다. 그럼 북한식 모델의 부동산 공개념이 어떨까? 그 실상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죠. 쿠바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지금 이제 사회주의로 전향을 했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간 형태로 지금 사회주의마저 다 버리고 자본주의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쿠바. 자, 전 세계 유일한 완벽한 부동산 공개념 모델을 갖고 있는 북한. 실상이 어떨까요? 집값이 쌀까요? 전 인민이 누구나 내 집을 갖다가 쉽게 다 마련해가지고 부동산 부의 편중 없이 잘 살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 더 잘 알고 계시죠? 실제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구글에서 뉴스 검색을 한 겁니다. 구글에서 이데일리가 2018년 올해 4월 26일자에 보도한 기사 내용입니다. 북한도 다주택자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암암리에 주택 이용권이 거래되고 있다. 주택 이용권이라고 하는 얘기는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으니까 인민한테 이용권밖에 없죠. 바로 추미애가 하자는 모델이 이 모델인데, 그걸 북한식으로 하자 그러게 되면은 반감이 있으니까 중국식으로 하자 그런 거죠. 중국이나 북한이 같은 모델입니다. 같은 모델입니다.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이용권만 민간이 갖는, 추미애 대표가 추구하자는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화면 스크랩 한 겁니다. 현재 북한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평양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일반 살림집은 평균 1억 원에 달하고, 북한도 싸지가 않죠. 근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게 1억이 아니라 실제는 1억이 아니라 한 40억 가량 될 것 같아요. 내가 뒤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동강, 조명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은 2억 3억에 달한다. 강남 같은 지역이죠. 평양의 강남. 고층 펜트하우스식 대형 평형은 4억 원에도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의 입사증 거래는 그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용권을 입사증이라고 합니다. 입사증 거래는 북한 돈이 아닌 위안화나 달러로만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완벽한 지구촌의 유일한 통제경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북한 자국 돈으로 가치 있는 건 거래 안 하고요. 국제통화 위안화나 달러로만 거래하면서 이런 주택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억 4억 같으면은 강남 집값보다 싸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보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경제인이 아닌 경제의 그 일자 무식자들의 생각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가 지금 통계를 또 검증해 보겠습니다. 7월 20일자 바로 오늘부터 2, 3일 며칠 전 거네요. 며칠 전 뉴스입니다. 7월 20일자 뉴스에 작년 북한 1인당 국민소득 146만원, 한국의 4.4% 수준. 그리고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7월 19일자 시사주간 146만원, 한국의 23분의 1 수준.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평양의 평균 아파트 가격 1억이라는 얘기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23분의 1이니까 곱하기 국민소득 대비는 23배를 해야 되니까 평균이 2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23억. 한국은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집값이 아파트 1, 2, 다세대 뭐 단독들 있죠. 평균 집값이 한국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억 선, 4억, 5억 내외입니다. 4억, 5억. 이제 평균 집값은 한 5억 내외. 북한은 소득 대비하자면 이게 23배를 곱하니까 23억입니다. 북한의 집값이 한국보다 4, 5배가 더 비쌉니다. 완벽한 부동산 공개념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식 통제경제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추미애 씨가 추구하는 부동산 공개념 중국식 북한식 모델, 여기서 북한식 모델인데 용어를 중국식이라고 쓰는 거죠. 중국과 북한이 같으니까 시스템이 북한 부동산 시스템이 중국이나 북한 시스템이 한국의 집값보다 소득 대비 4, 5배 더 비쌉니다. 집 없는 서민 여러분들 부동산 공개념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내 집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종은 2, 3억 간다고 하죠. 23배를 곱하면요. 2억에 23배를 곱하게 되면 46억이 되고 3억에 23배를 곱하게 되면 2, 3은 6, 69억이 되네요. 69억. 자, 그러면 50억에서 60억이 되는데 이게 강남 집값을 얘기하는데 강남 집값 10억에서 15억이죠. 10억에서 15억보다 5, 60억이니까 역시 4, 5배 더 비싸죠. 북한 집값. 펜트하우스 4억에 23배를 곱하게 되게 되면 100억 돈이죠. 강남의 펜트하우스 엄청나게 좋은 거 50억, 60억이면 되니까 펜트하우스도 2배 더 비쌉니다. 북한이. 완벽한 부동산 공개념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북한에서도. 추미애 대표가 말했던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개념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동산 공개념으로 집값 못 잡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쿠바 모델 보겠습니다. 자, 쿠바의 부동산 공개념 모델. 자, 보시게 되면요. 요게 원래 7월 23일 엊그저께 기사입니다. 7월 23일, 7월 23일, 7월 22일, 7월 23일, 7월 22일. 자, 쿠바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국가 소유재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개헌안이 의회에서 가결됐다. 북한에서 헌법의 공산주의를 폐기했습니다. 헌법의 공산주의를 폐기하고 이제 부동산 공개념도 버리고 헌법에 부동산 사유제로 전환했습니다. 지구상에 북한과 쿠바 두 나라가 있는데 쿠바가 공산주의 포기하고 북한이 유일합니다. 자, 쿠바도 7월 22일 날 엊그저께 부동산 공개념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헌법을 개정하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로 방향을 전환했는데 한국에서 거꾸로 가자고 합니다. 북한식으로. 추미애 대표가. 그렇게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가 통제권하고 다 뺏어가지고 결국 정치 권력자와 그 주변 사람들한테 20, 30년 후에 다 나눠가지고 주게 되겠죠. 그거는 완벽하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북한식 통제경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 공개념입니다. 이걸 경제적으로 서민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다른 논점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개념이 지금 거론될 만큼 한국의 집값이 정말 문제가 있고 폭등을 했을까요? 이걸 국제 통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OECD의 통계로 전 세계 핵심 지역 국가들의 집값 통계를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OECD 통계로 분석한 기간이 2010년 1월,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제 경제가 회복이 보이기 시작할 그때죠. 2010년 1월부터 작년 2017년 9월까지의 OECD의 통계입니다. 약 8년이죠. 8년 동안에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캐나다는 이 8년 동안에 집값이 142.6%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27.4%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123% 올랐습니다. 23%. 그 다음에 독일이 121.4%, 21% 올랐다는 얘기죠. 한국보다 조금 낮고 미국이 120.5%, 한국보다 조금 낮고요. 123이나 121이나 120이나 거의 같은 거죠. 한국의 전체 집값이 118%, 18% 올랐습니다. 영국이 113.5%, OECD 평균이 112%, OECD 평균 112%나 한국 집값 118%나 큰 차이 없죠. 6포인트밖에 차이가 없죠. 일본이 109.3% 올랐습니다. 자, 이게 OECD의 전국 집값 통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중국이나 캐나다보다가 적게 올랐죠. 중국과 캐나다가 부동산 공개념을 문제 삼고 있지 않죠. 독일, 미국, 한국과 아파트가 비슷하죠. 비슷하게 올랐는데 독일과 미국에서 부동산 공개념 거론하지 않고 있죠. 영국이나 OECD 평균이나 한국 전체 집값이나 비슷하죠. 여기서 부동산 공개념을 거론하고 있지 않죠. 왜 한국의 민주당 좌파들만 부동산 공개념을 거론할까요? 한국 집값이 문제라고. 전 세계 핵심 통계를 보십시오. OECD 통계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일반 대중들은 집값이 23%가 올라도 18%도 올랐고 내 월급은 안 올라갔고 집 마련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집값이 왜 올랐냐. 지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겠죠. 경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고 잘못된 경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집값이 전체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왜 올랐는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팩트 100%, 사실 100%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이게 뭐냐? 집값이 아니고 이게 통화량이에요. 통화량. 통화량이 이쪽이 2010년 1월이고요. 이게 2019년 9월이에요.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화폐량이 증가하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 집값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그 집값 상승했던 원인이 뭐냐.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5조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5조 달러. 5조 달러라고 하면요. 한국 GDP의 3.4배 규모입니다. GDP의 3.4배. 이 유동성들이 바로 집값을 상승시킨 원인입니다. 화폐량이 늘어나서. 그리고 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한국의 총통화량 M2량은요. 2010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정확하게 158% 증가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은행 그래프입니다. 158%. 다시 말해서 58%가 통화량이 증가했죠.
58% 증가하는 기간 동안에 앞에서 통계 보지만 아파트 가격 23% 절반이 안 되죠. 주택 가격 18% 절반이 훨씬 못 미치죠. 통화량이 58% 증가했을 때 절반하게 되면은 이게 28%니까 아파트가 28% 미만으로 상승했고 주택이 28% 미만에 18%밖에 상승을 못했지요. 통화량의 절반이 집값으로 올라붙습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나머지 절반은 주식이나 다른 자산으로 올라붙고요. 이게 자산의 비례 법칙입니다. 실물 경제, 화폐 경제학에 정확하게 통화량 증가율의 50% 미만으로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상 균형 성장보다 약간 낮은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열도 아니고 지나친 상승도 아닙니다. 정상 성장보다 조금 낮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 좌파는 부동산 공개념을 문제 삼을까요? 정확하게 실물 경제학과 화폐 경제학으로서 정확하게 경제적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요. 집은 돈을 주고 사는 거죠. 통화량 증가로 돈의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한 겁니다. 집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돈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돈의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집값을 잡으려면 간단합니다. M2 총 통화량 증가율을 묶어버리면 집값 절대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기는 그냥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이나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합니다. M2량을 고정시켜버리고 증가 안 시키면 통화량을. 왜? 통화량이 증가가 안 되면 돈이 절대 가치를 가지게 되니까 전부 다 돈을 보유하려고 하고 한 푼도 안 쓰려고 하고 자산 투자를 절대로 안 하게 되니까 화폐 절대 가치가 보존되니까 화폐량이 증가 안 하니까 그럼 아무도 안 사게 되게 되면 주택 가격이 5분의 1 토막이나 10분의 1 토막 나게 되겠는 거죠. 주택 가격을 잡으려면 통화량을 갖다 고정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감소시켜 버려야 됩니다. 대신 돈만 꽉 쥐고 있고 소비, 투자, 경제는 아무것도 다 안 들어가고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는 푸도나버리는 거죠. 집값을 잡으려면 통화량을 잡아야 됩니다. 통화량을 잡으면 소비와 투자와 경제가 올 스톱 돼버립니다. 이게 실물 경제학과 화폐 경제학입니다. 이것은 100% 팩트, 진실 그대로입니다. 팩트 100% 얘기. 이게 경제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공개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개념으로 집값 절대로 못 잡습니다. 통화량을 잡아야 됩니다. 중국도 북한도 쿠바도 앞에 사례 다 봤죠? 부동산 공개념으로는 집값 못 잡습니다. 통화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값 상승은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량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봤죠? 근데 통화량을 문제 삼지 않고 투기와 공개념으로 잘못된 처방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좌파와 추미애의 잘못된 경제관입니다. 추미애의 공개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고요. 부동산 공개념은 비경제적 정치적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경제적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대비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는 논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추미애 씨 같은 경우는 일개 개인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그것도 공당인 여당의 대표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의 성격이 되니까, 색깔 되니까, 그게 정책이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한 개인이 그랬다면은 우리 명품경제학에서 이런 거 거론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뭐
무슨 말을 하든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없으니까 이게 여당 대표였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정리하자면요. 추미애의 부동산 공개념, 민주당 좌파의 부동산 공개념은 부자와 서민을 편가르게 해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당 지지층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치적 수단이지 경제적 논리가 아닙니다.